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고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MLS 레버 프로그램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당일 교체를 위해 터치라인에 서 있었던 19세의 젊은 선수 네이선 오르다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젊은 공격수는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터치라인에서 속삭인 운명적인 한마디를 용기 있게 폭로했습니다. 그 말은 손흥민의 분노의 불을 지폈을 뿐만 아니라 오르다스 본인이 90+4 분의 3대 0 쐐기골을 꽂아 넣도록 이끈 잔인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화선이 된 한마디, 동정이 강자를 모욕할 때 선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네이선 오르다스는 터치라인에서 LAFC 수장이 내뱉은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폭로했습니다. 관리자의 관점에서는 도스 산토스 감독의 외교적인 결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최정상급 운동선수의 심리에는 자존심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오르다스는 회상했습니다. 제가 터치라인에 서서 소니와 하이파이브를 하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소니의 얼굴은 여전히 살기로 가득했고 그의 두 눈은 계속해서 상대 골망을 찢어버리겠다는 듯 적의 골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을 넘자마자 도스 산토스 감독님이 소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고 50cm도 안 되는 거리에 서 있던 저는 그 말을 아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오르다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폭로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 소니, 2대0이면 충분해. 굳이 러와 인터 마이애미에게 더 큰 굴욕을 줄 필요는 없잖아. 경기는 이미 끝났어. 손흥민의 반응은 바로 다음 찰나에 일어났습니다. 오르다스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진 순간 저는 소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어두워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감독님의 어깨동무를 거칠게 뿌리쳤고 격렬한 분노 속에 고개를 저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벤치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니가 교체당해서 화가 났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그는 감독이 단지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전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미친 듯이 분노한 것입니다. 킬러의 철학. 절대적인 존중은 완벽한 파괴에서 나온다. 프로스포츠 심리학의 렌즈로 볼 때 오르다스의 폭로는 감독, 장기적인 안목과 언론 이미지를 계산하는 자과 포식자의 DNA를 가진 공격수 사이의 본질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한 고전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르다스는 아주 성숙한 태도로 분석했습니다. 저는 소니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 그와 함께 해왔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님 입장에서는 2대0 스코어, 메시 통제 성공, 승점 3점 확보만으로도 수뇌부에 보고할 수 있는 완벽한 결과물입니다. 그는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디펜딩 챔피언에게 굴욕을 주는 것을 피하며 선수들의 체력을 보존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레벨에서 그런 양보의 마인드는 축구의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임. 특히 손흥민이 지난 10년 동안 단련되어 온 프리미어리그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는 결코 동정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오르다스가 공유했습니다. 소니가 라커룸에서 저희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같은 위대한 전설을 상대할 때 절대적인 존중을 표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숭고한 방법은 종료 휘슬이 완전히 울릴 때까지 100%의 힘을 다해 쥐어짜내고 숨 막히게 압박하며 그들의 모든 실수를 가차없이 응징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봐주거나 템포를 늦추거나 불쌍해서 멈추는 행위는 사실 메시처럼 엄청난 자존심을 가진 패배자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이고 뼈아픈 모욕입니다. 감독님은 소니에게 인터 마이애미를 동정하라고 2대 연기면 충분하니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사를 분노케 하는 짓입니다. 킬러에게 있어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충분함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지의 전이
하이파이브에서 뿜어져 나온 에너지 이 이야기를 그 어떤 영화보다 더 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손흥민과 손을 맞부딪힌 직후 네이선 오르다스 본인이 겪은 심리적 변화입니다. 선배의 분노에서 뿜어져 나온 부정적인 에너지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29세 공격수에게 곧장 전이되어 잔혹한 무기로 탈바꿈했습니다. 교체 라인에서 소니의 손에 제 손이 닿았을 때 장난이 아니라 제 팔을 타고 흐르는 짜릿한 전류 전기를 느꼈습니다. 오르다스가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진 의지의 계승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건 행운을 비는 평범한 하이파이브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냥감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는데 억지로 철창에 갇혀야만 했던 사자의 울분 그 자체였습니다. 오르다스가 피치에 들어섰을 때 귓게는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 지시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낮은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템포를 늦추며 코너 플래그 쪽에서 시간을 끌어 위험을 최소화하고 2대0 스코어를 지켜라.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감독님의 전술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반항을 고백했습니다. 소니의 분노에 찬 눈빛이 계속 저를 맴돌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하이파이브가 남긴 무언의 명령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마. 저들을 동정하지 마. 완전히 박살내버려. 터치라인 밖에서 감독님이 내뱉은 그 나약하고 외교적인 말은 제 개인에게는 완전히 역효과를 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위축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LAFC에 힘을 증명하고 싶다는 갈망에 불을 지폈죠. 저는 감독님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잔디 위에서 우리는 가식적인 예의 따위로 축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90+4분의 쐐기골,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반항, 그리고 마침내 그 의지의 전이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가 경기 추가 시간 마지막 순간에 폭발했습니다. 90분부터 4분, 인터 마이애미는 절망 속에서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다가 공을 빼앗겼습니다. 네이선 오르다스에게 헐거워진 상대 수비진과 정면으로 맞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90분부터 4분 롱패스를 받았을 때 제게는 터치라인 구석으로 공을 몰고 가 몸으로 등지고 시간을 끌 공간과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감독님의 100% 안전지향적인 의도대로 2대0 스코어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오르다스가 결정적인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앙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을 택했고 기진맥진한 마이애미의 마지막 수비수를 제친 뒤 골문 구석 사각지대를 향해 거침없이 다리를 휘둘렀습니다. 마치 결승전에서 골을 넣은 것처럼 미친 듯이 포효했던 세리머니의 이유를 설명하며 오르다스는 팀 내의 불화설을 단숨에 박살내는 젊은 피의 오만한 선언으로 말을 맺었습니다. 그 골은 단순히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닙니다. 그 골은 도스 산토스 감독님의 안전제일주의 사고방식을 향한 저의 날카로운 대답이었으며 동시에 손흥민의 순수한 분노에 바치는 헌정 선물이었습니다. 현재 LAFC에는 상대를 앞에 두고 이 정도면 충분해 라거나 동정심을 갖는다는 개념 따윈 없습니다. 소니가 억울하게 피치 밖으로 끌려나갔을 때 저는 제 두 다리를 빌려 그가 미처 다 쓰지 못한 사형 선고문을 마저 완성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팀을 움직인 원동력은 그 누군가의 양보가 아니라 오직 승리를 향한 손흥민의 궁극적인 갈망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과 결론 네이선 오르다스의 이 독백은 즉각 스포츠 분석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며 88분의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완전히 재정립했습니다. 앨런 시어러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자 / BBC 해설 제가 항상 손흥민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상대를 짓부수어버리는 기계의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말은 프로 스포츠의 정정당당한 경쟁 정신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오르다스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골을 넣음으로써 자기 주장의 투쟁심을 지켜냈습니다. The Athletic, 스포츠 문화 분석 손흥민의 분노와 오르다스의 골은 LAFC 내부에 불어닥친 사고방식의 혁명을 폭로합니다. 체면을 차리고 양보하던 구시대적 문화는
손흥민이 유럽에서 직수입해온 잔혹한 승리 DNA로 대체되었습니다. 90플러스 4분의 골은 감독에 대한 항명 하극상이 아니라 피치 위 리더의 철학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의 발로였습니다.